안녕하세요. 독일에 사는 개발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두리스트를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팀 프로젝트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투두리스트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만들어보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에도 리액트로 만드는 기본적인 투두리스트 같은 튜토리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코드가 실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거 튜토리얼에서는 잘 됐는데 왜 팀 프로젝트에선 유지보수가 어려울까? 또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니까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는데? 와 같은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예제 코드가 아니라 팀 프로젝트에서 쉽게 확장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니어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코드 스타일과 설계 방식을 적용해서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폴더 구조를 어떻게 짜야 유지보수가 쉬울지. 두 번째, 컴포넌트는 어떤 기준으로 분리해야 할지. 세 번째, 상태 관리는 어떻게 해야 깔끔할지. 네 번째, 로컬 스토리지를 활용할 때 흔히 하는 실수를 피하려면 이 부분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함께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SS 스타일링보다는 코드 설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디자인이 깔끔하면 좋겠지만 이번 영상의 핵심은 코드를 어떻게 구조화할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영상의 목표는 주니어 개발자가 팀 프로젝트에서 협업할 때 적응하기 쉬운 코드 작성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능 구현이 아니라 왜 이렇게 설계하는지까지 이해하면서 따라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Advanced To-Do App 프로젝트 폴더 구조는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파일에 모든 기능을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역할별로 정리하고 유지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컴포넌트 폴더, 여기엔 화면에 표시될 UI 컴포넌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투두 폼은 할 일을 추가하는 입력 폼, 투두 리스트는 할 일 목록을 관리하는 컴포넌트, 투두 아이템은 각 개별 투두 아이템을 렌더링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투두 리스트에서 투두 아이템을 여러 개 렌더링할 수 있고 투두 폼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투두 리스트로 넘길 수 있습니다. 즉, 컴포넌트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면 유지보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글로벌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의 기본적인 투두 리스트 튜토리얼에선 다루지 않은 부분이었지만 실제 회사 프로젝트에서 처음 접하고 이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능이라 이번 영상에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국어 지원 기능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고 이를 직접 구현해보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회사에서 적용하는 방식과 최대한 유사한 구조로 다국어 설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스 폴더, 이 폴더에는 타입스크립트에서 사용할 타입 정의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코드를 보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타입스크립트를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코드 작성이 가능하고 컴포넌트 간의 일관된 데이터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폴더 구조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역할별로 정리했을 때 유지보수가 쉽고 반복되는 코드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할 때 폴더만 봐도 코드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이제 이 폴더 구조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투두 리스트 기능을 하나씩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액트 19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환경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터미널을 열고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npm create vite add latest. 명령어를 실행하면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라는 프롬프트가 뜹니다. 여기서는 Advanced To-Do App이라고 입력할게요. 이후 프레임워크 선택에서 React를 선택하고 Variant 선택에서 TypeScript를 선택하면 Vite와 React TypeScript 환경이 설정됩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해당 폴더로 이동한 후 패키지를 설치해줍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미널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npm run def. 그럼 로컬호스트 5173 주소가 표시되면서 브라우저에서 기본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앱 tsx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웁니다. 이 앱 tsx에 할 일을 입력하는 폼과 할 일 리스트들이 렌더링 될 겁니다. 모든 코드를 이곳에다 짜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보수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할별로 컴포넌트를 만들 예정이고 그 첫 번째 컴포넌트가 ToDoForm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들은 슬래시 컴포넌트 폴더에 만들기로 했으니까 일단 컴포넌트 폴더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ToDoForm 컴포넌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본 컴포넌트 틀을 만들고 반환값으로 러프하게 diff 태그를 써서 apptsx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면 초기 상태 화면이 바뀌고 apptsx에 입력한 제목과 그리고 ToDoForm 컴포넌트의 반환값인 ToDoForm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ToDoForm 컴포넌트가 app.tsx에 연결이 잘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컴포넌트의 내용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타입 파일 하나를 정의하고 가도록 할게요. ToDoForm을 만든다는 것은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할 일을 입력하는 폼을 만든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입력한 할 일이 추가 버튼의 클릭 이벤트를 통해 프론트엔드 서버로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프론트엔드 서버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타입스크립트를 쓰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타입을 미리 정의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 되겠습니다. 투두 객체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할 일을 텍스트로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할 일을 나타내는 텍스트, 저는 여기서 텍스트라고 직관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스트링 타입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투두 객체가 생성이 되면 그 객체의 아이디도 같이 생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디는 서버에서 자체적으로 생성이 되게 할 겁니다. 이것도 스트링 타입. 마지막으로 이 할 일이 완료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completed라는 속성, 불린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나면 나중에 코딩하면서 투두 객체가 쓰이는 곳에 그 객체의 타입을 투두 타입으로 명시만 해주면 타입스크립트가 알아서 타입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ToDoForm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HTML 태그인 form 태그 안에 한 개의 input 태그 그리고 한 개의 버튼 태그. input 태그의 타입은 텍스트, 문자열을 입력하는 필드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placeholder에는 addTask라는 문자를 써줘서 인풋 필드가 비어있을 때 이 인풋 필드가 어떤 필드인지 명시해 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인풋 필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value와 onChange입니다. onChange 속성은 인풋 필드와 같이 값이 변화하는 곳에 사용하는 속성인데 변화를 감지해서 상태를 업데이트해주는 함수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value는 실제 입력되는 값을 인풋 필드에 보여줄 때 쓰는 속성입니다. 이곳에 그냥 문자열로 hello라고 적으면 이 인풋 필드에는 아무 문자도 적을 수가 없고 그냥 hello라는 단어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value 값은 변수가 되어야 하고 그 변수는 onChange에서 업데이트 되는 상태 값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컴포넌트 props입니다. 우리는 리액트에서 컴포넌트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고 app.tsx에서 이 함수를 실행한다고 아주 러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수는 입력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때 입력 변수가 컴포넌트 props가 됩니다. props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넘겨야 하는 정보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지금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면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가 리스트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는 건 나중에 나올 투두 리스트 컴포넌트가 사용할 데이터의 상태가 업데이트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버튼은 투두 컴포넌트에 있고 사용자가 버튼을 아무리 클릭해도 그 클릭 이벤트는 app.tsx는 알지 못합니다. 아직은. 이 둘 사이에 뭔가 주고받는 게 없기 때문이죠. 데이터 처리는 결국 부모 컴포넌트인 app.tsx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이벤트가 일어나는 버튼은 자식 컴포넌트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를 자식 컴포넌트로 보내주고 그 자식 컴포넌트가 이 함수를 받아서 적절한 곳에서 실행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코드를 잘 보시면 제가 props로 onAdd2라는 함수를 넘겨받아 왔고 그리고 handleSubmit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는 27번째 줄에 버튼이 클릭이 되고 24번째 줄에 onSubmit이 실행될 때 실행됩니다. 따라서 부모 컴포넌트에서 받은 onAdd2라는 함수를 이곳에서 실행하면 됩니다. onAdd2 함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값을 입력 인자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if 조건문을 사용했는데 그냥 빈 스페이스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onAdd2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는 인풋 필드에서 없어지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텍스트 상태 값을 다시 초기화시켰습니다. 부모 컴포넌트에 add_to도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콘솔 로그만 찍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hi라고 해놓고 버튼을 누르면 콘솔에 제가 입력한 hi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add_todo 함수가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는 잘 받았으니 이 텍스트로 새로운 to do 객체를 만들면 됩니다. 새로운 객체는 to do 객체 타입을 갖고 있고
id는 UUID를 사용해서 랜덤으로 생성되게 한 다음에 completed 속성은 완료가 안 되었다는 뜻인 false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투두 객체를 기존의 투두 리스트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새로운 객체를 콘솔 로그로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만든 속성이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두를 하나 입력하면 한 개가 나오고 두 개를 입력하면 객체 두 개가 하나의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배열 안에 있는 객체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투두 리스트와 투두 아이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